엔비디아를 가장 처음 샀을 때 가격이 16불, 18불, 20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엔비디아가 바닥에서 더블 났을 때였어요. 그때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굳이 전력기기가 다 조정을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력기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 세계 종목 중에서 한 두 종목 정도가 중장기 추세를 깨지 않고 있어요.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쌤 김진입니다. 오늘 테마파크 시간인데요. 이제부터 당분간 테마파크하고 필살기를 통합해서 일종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무슨 프로젝트냐면요. 주도주 탐색하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시장이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시장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일단은 위험은 극도로 낮춰서 시장을 좀 회피한 상태에서 다음번에 어떤 것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주도주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이걸 막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들로 운이 좋으면 이렇게 탁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럼 딱 맞아 떨어지면 우리는 첫 번째 시점에서 반응할 수 있게 되고 첫 번째 시점에서 반응을 한다는 건 우리 포트폴리오에 주도주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도주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0%? 더블? 따더블? 그 정도 수준 아니고 더해서 한 1000% 뭐 이런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사이클 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수익률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투자는 해피해지겠죠.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이제 주도주를 탐색하는 차원에서 진행할 생각이다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드릴 말씀은 바로 글로벌 전력기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그냥 간략하게만 반복을 할게요.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하락한 상태예요. 이후에 시장이 더 하락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침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예측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위험 관리가 우선인 것 같고요. 그 대신에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이후에 장기적인 침체로 빠지기보다는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이런 가능성이 더 높은지 그것들을 우선은 타진해 보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상승한다고 한다면 어떤 주도주를 시장은 가지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시간을 지금 우리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막 탐색하나요? 그거보다는 미리미리 그래도 업황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 같은 것 그리고 뭔가의 성장 요소가 있을 것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나열을 해서 여러 가지를 탐색을 해보는 게 되겠죠. 그러면 그 섹터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남들보다는 잘 이해한 상태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접근한다고 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첫 번째 변곡점 첫 번째 롱사인에 우리가 몰빵 찍을 수는 없겠지만 일정 정도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하나 딱 채워나가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열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엔비디아를 가장 처음 샀을 때 가격이 16불, 18불, 20불이었습니다. 액면 분할 전이었습니다. 지금 액면 분할해서 1000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딱 그렇게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엔비디아가 바닥에서 더블 났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때 저는 엔비디아를 제대로 잘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아주 조금만 포트폴리오에 아주 조금만 진입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더블 났을 때 롱사인이 2번, 3번 났을 때 그 이후에 알게 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은 더 잘 준비하면 또 이후에 주도주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작업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현재 상황 생각을 해보면 AI로 생각됐던 2023년 6월 달부터 시작됐던 AI 사이클은 일단은 무너져 있는 상태로 보는 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시장을 설명드릴 때 그냥 AI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AI 사이클은 사실은 조금은 더 굉장히 방대한 개념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AI 투자 사이클이 종료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때 당시 지금 2023년 6월 7월부터 올해 초까지의 흐름을 보면 실제로 시장의 주도주는 뭐였을까? 결국은 AI의 투자를 주도했던 빅테크 그리고 AI 빅테크들이 투자를 너무나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수혜를 받았던 반도체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전력기기 이런 것들이 주도주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시장이 다시 상승하게 된다면 어떤 사이클을 가질까? 이제부터는 예상이고 저는 여기서 너무나 당연한 부분부터 조금 아이디어를 취해보려고 해요. 이전의 사이클이 일단 AI 사이클 자체는 종료된 게 아닌 것처럼 판단이 됩니다. 왜?
아직까지 우리가 AI를 범용적으로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에 AI가 훅 들어와 있지는 않단 말이죠. 우리들이 AI 한다고 해봐야 내 사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이게 다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직 우리한테 AI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AI라는 전체 사이클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런데 AI 투자 사이클이 종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AI 소비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아이디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AI 소비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상황 속에서 전력기기는 어떨 수 있을까? 이것들을 한번 좀 타진을 해볼게요. 우선 전력기기는 앞서 봤듯이 바로 이전 AI 투자 사이클에 분명한 수혜를 받았던 그런 섹터입니다.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타진해 볼 내용은 AI 소비 사이클에서도 이 전력기기가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전력기기는 AI를 떼고 나서라도 업황이 좋은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선진국, 미국, 유럽 모두 다 전력기기가 노후화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다는 게 사실 전력기기가 그동안 주가를 상승했던 궁극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럼 그 요인들은 지금 바뀌었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타진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보면 미국이 이제 유럽 보고도 너희들 알아서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유럽의 인프라 투자까지도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력기기는 AI를 제외하고 나서라도 전력기기의 산업 사이클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소비 사이클에서 실제로 전력기기가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 간략하게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거는 괜히 이제 많은 사람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 많이 하죠. AI 스케일링 법칙입니다. AI의 스케일링, AI의 확장은 선형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레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I가 실제로 이제 소비 사이클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확장의 법칙이 있나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AI의 소비 사이클에 들어가면 N 스케일링이 증가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많이들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N 스케일링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 언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학습을 위해서 스케일링이 있었고 추론을 위해서 스케일링이 많다고 하면 지금부터의 단계, 이건 추론을 포함한 단계겠죠.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AI의 스케일링이 확장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N 스케일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AI는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력 소비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챗 GPT에 지브리 스타일로 하나 바꿔줘, 이거 하면 전력을 엄청나게 소모를 하거든요. 그 데이터 센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AI 소비 사이클, 저는 일단은 여기서 AI 에이전트라고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요거는 필살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AI 에이전트를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결국 AI 소비 사이클에서도 실질적으로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까지 본 거는 소비 사이클로 들어왔을 때 전력기기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거 다 예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가늠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원래 전력기기는 선진국의 전력기기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 환경이 좋다라는 건데 이거가 바뀌어 있는가, 요거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2024년까지의 미국의 총 배전 투자비 추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2025년에 이게 갑자기 훅 하고 떨어질 거다라는 징후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고 26년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보다 더 뚜렷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송전이건 배전이건 다 보시는 것처럼 증설, 교체, 증설, 교체, 요게 가장 비중이 높죠? 네, 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전체 투자비의 가장 높은 비중이 뭐냐면 강화, 복원 이런 게 아니고요. 증설, 교체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노후화되어 있다는 거에 아주 뚜렷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의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유럽의 인프라잖아요.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본격화하면서 유럽 증시도 망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직전까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미국 시장 횡보를 보이면서 부진해질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게 나토에게 방위비를 너희들이 분담해라 하면서 독일에서 정치적 안정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재정 투자를 확대할 거다 이야기가 되면서 독일 증시가 좋았단 말이죠.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유럽의 재정 확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유럽의 재정 확대는 크게 두 갈래로 전개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방위비인 것 같고요. 이 방위비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지 오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인프라가 어디에 인프라냐? 유럽도 마찬가지로 전력기기, 전력 설비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2025년에 투자비도 이렇게 계속해서 유럽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하면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수혜도 일정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산업 환경 자체도 실제로 좋은 상황이다. 여기까지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거죠. 그것까지를 지금 주가가 다 반영한 건지 아닌지. 근데 사실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결국 주가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린 주가에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거겠습니다. 일단 전력기기 전반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주가 상태는 어떻죠? 지금 막 올라갔다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주저앉은 것처럼 다 주저앉아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AI가 과잉 투자냐? 딥식 이후에 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결국 이게 AI 투자 사이클 종료로 지금 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주가는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 봤듯이 AI 소비 사이클에서도 전력 수요는 증가할 부분이 있고, 전력기기는 노후화되어 있고, 인프라 투자 때문에 모멘텀은 계속해서 유효한 상황이라고 우린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너 맨날 한 번에 사이클이 바뀌면 주도주가 바뀐다고 하지 않았냐? 이번에는 전력기기 아닌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AI 사이클을 보게 되면 어떤 종목은 주도주군에서 탈락을 하고요. 어떤 종목은 조금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가면서 주도주의 한 권역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게 그전까지의 계속해서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전력기기는 기본적인 펀더멘탈 자체는 재상승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 없는 섹터다. 여기까지는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전력기기 가지고 제가 오늘 떠들기 시작하면 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떠들 수 있는 내용인데, 전력기기 산업 특징을 조금은 더 한번 다시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야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잖아요. 뭘 살 건지가 아니라 그러면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지켜보면서 전력기기의 주가가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측면에서 전력기기 산업 주가의 측면에서 특징을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송배전 전선 프로젝트가 6개월짜리일까요? 아닙니다. 엄청 긴 프로젝트예요. 기본적으로 엄청 긴 프로젝트고, 사실은 전력은 국가 기반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그 무엇보다 높죠. 이 전력기기가 불안정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화재 나고 대규모의 설비 투자에 파열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안정성이 필요해요. 근데 이 높은 안정성이라는 게 산업에는 어떤 결과물로 가게 되냐면 진입장벽이 엄청 높아진다라는 결과물로 가게 됩니다. 내가 이 송배전 시스템 자체를 계속해서 구축하는데 그동안 내가 원했던 거에 맞는 수준의 안정성과 효율과 이런 것들을 제공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아주 강력한 진입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이게 전력기기의 산업이다. 이 점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전력기기 산업은 글로벌 탑티어들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주식 투자자니까 전력 산업을 레포트 쓰는 대학원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투자자니까 무엇을 살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우리는 지배적 사업자에 가장 포커스를 두고 바라봐야 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지배적 사업자, 여기 뭐가 있을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표를 제가 이제 카피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주식 하나가 빠져 있더라고요. 여기 빠져 있는데요. 지멘스. 독일의 지멘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멘스의 전력기기를 제외하면 전 세계의 전력기기가 상당수가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지만 지멘스라는 기업이 하나 있다라는 생각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프랑스의 슈나이더라는 회사가 있고요. 미국에는 이튼 코퍼레이션, 제가 맨날 시험 볼 때마다 보여드린 종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GE, 원래 GE에서 분사된 GE 베르노바. GE는 당연히 이 전력기기 쪽에서는 핵심일 수밖에 없죠. 왜요? 에디슨의 회사잖아요. 그리고 스위스의 ABB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쪽은 케이블 쪽인데요.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에도 케이블 쪽에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멘스를 포함한 지멘스, 슈나이더, 이튼, GE 베르노바, ABB, 이것들이 핵심적인 전력기기 사업의 핵심적인 기업들이고 지배적인 사업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도 이것들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력기기 알겠는데 사실 우리나라한테도 종목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보면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그 안 좋은 장에서도 얼마나 주가가 좋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전력기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요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는 이거보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가온전자 같은 기업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대표적으로 큰 기업들 생각하면 LS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전력기기 전체, 글로벌 전력기기 산업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 드렸잖아요.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산업이고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변압기, 전력기기 쪽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개별 대형 중에 3대장으로 지금 분류를 한단 말이죠. 조선, 방산, 변압기. 시리즈 3개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냉정하게 생각할 때 조선이나 방산 대비해서 우리나라 요 기업들은 산업 내 경쟁이 열 위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산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방산 기업 중에 우리나라 방산 기업이 독보적으로 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조선 굉장히 압도적이고 지배적인 사업자입니다. 이 산업 내에서.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전력기기, 우리나라 변압기는 요 정도 수준은 아니다. 요거는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력기기 이야기하면서도 냉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조선이나 방산보다는 산업 내 경쟁력이 좀 열의했다. 이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에요. 종속적 사업자입니다. 그러니 주가도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기본적으로 방향은 글로벌 전력기기의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력기기의 흐름도 바뀔 거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고, 미국 주식 투자 결코 안 하겠다, 글로벌 주식 투자 결코 안 하겠다 하면 우리나라 주식들 변압기 같은 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글로벌 전력기기의 주가 추이를 바라봐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력기기의 주가가 실질적으로 상승 전환하면서 시장의 중심으로 서면 우리나라 전력기기도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요, 글로벌 전력기기가 다시 재상승을 보인다고 한다면 앞서 얘기했던 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투자가 이어질 거고 교체가 이어질 거란 얘기죠. 근데 지금 현재 글로벌 전력기기는 수요가 훨씬 많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 미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공급이 쇼티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알죠,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의 주가의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에 있는 그리고 유럽에 있는 전력기기보다 모멘텀이 더 좋은 거죠. 없던 게 생겨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력기기 자체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서게 된다고 하면 산업 내 경쟁력이 열이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퍼포먼스 자체는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국내 전력기기가 미국 전력기기보다 더 높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반도체 너무 좋을 때 삼성전자보다 소부장이 더 센 거,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것과 유사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력기기만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고 실제로 글로벌 전력기기의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들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그럼 냉정하게 국내 글로벌 다 털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전력기기에 대해서 앞서도 이제 펀더멘탈한 산업적인 분석들 막 이런 걸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요, 솔직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널리스트들이 많은 자료를 내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건 대부분 다 과거에 지나왔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략의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예상을 하건 그 우리의 예상보다 가장 정확하게 예측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건 주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의 흐름이 긍정적인 추세로 변하는지 이것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굳이 전력기기가 다 조정을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력기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 세계 종목 중에서 한 2종목 정도가 중장기 추세를 깨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배적인 사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음 사이클에서도 기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측면에서 제일 유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종목은 티커로 ENR인데요. 이거 ENR 미국에서 찾으시면 다른 기업 나옵니다. 요거 독일 상장 기업이고 이게 뭐냐면 지멘스예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얘는 왜 안 빠지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GE 베르노바 같은 경우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되게 빠르게 회복을 해서 중장기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요 두 종목이 가장 견조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현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주가 흐름이 지금 많이 안 빠지고 안정적인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음 이후에 주도주를 탐색할 때 그래도 골라낼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멘스입니다. 지멘스, GE 베르노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의 변화와 함께 상승 전환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포커스로 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보고 이게 의미 있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중장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인데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약간의 발을 살짝 이렇게 딱 담글 수가 있겠죠. 사실 저는 주도주가 될지 안 될지 처음부터 알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었다면 그 운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이렇게 발 한번 담가보고 그게 추세가 강화될 때마다 더 포지션을 얹고 그 과정을 막 거치다 보면 내 포트폴리오에 주도주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차원의 첫 번째 과정을 하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전력기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좀 기준 삼아서 또 여러분들께서 더 공부하셔가지고 더 다양한 아이디어로 전력기기 주도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제 테마파크에서는요 글로벌 전력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 오늘 제가 살펴본 이유는 글로벌 전력기기를 투자하자 이 차원이 아닙니다. 이후에 다시 재상승해서 주도주로 전환될 수 있는 섹터군 중에 하나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공부해서 그래서 미리 알아놓고 움직일 때 우리가 첫 번째 변곡점에서 최소한 발끝이라도 담가보자 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 차원에서 오늘 테마파크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공부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게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테마파크 필살기를 통해서 이 과정들, 저의 이 고민들을 여러분들과 계속 공유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이제 오늘 테마파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